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수입니다. 오늘은 위대하신 두 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과 윤석열 검찰총장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세간에서는 이 둘이 싸우는 걸 보고 추윤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추윤 전쟁이 아니라 추한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 세워진 이래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 국정감사장에 나타나서 서로 저 새끼 나쁘다라고 욕한 거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처음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참 쪽팔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배를 탄 식구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싸워댑니까?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싸움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2019년 7월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됐습니다. 그래 겨우 지금 한 1년 정도 지난 거죠. 1년 한 3개월 지났나요? 10월 달이니까. 그 사이에 법무부 장관은 무려 4번이 바뀌었습니다. 맨 처음 박상기 장관부터 시작해서 조국, 이 양반은 2019년 9월부터 한 달 정도 하다가 결국은 검찰 수사로 물러났죠. 그 다음에 김호수 법무장관 대행, 이것도 어쨌건 한 3, 4개월 했으니까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이 들어섰습니다. 장관이 이렇게 많이 바뀐 거는 검찰의 장관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기본적인 카리스마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감히 대응할 생각을 못했지요. 검찰 개혁 어리버리 하다가 떠들다가 그냥 슬그머니 무너져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갔죠. 조국이 들어서서 강하게 밀어붙이겠다고 밀어붙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 입시 비리네, 웅동학원 문제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검찰에서 압수수색하고 수사 들어가고 정경심 교수 구속하고 하니까 그냥 물러났죠. 그 다음 후임자 못 찾았습니다. 넉 달인가 석 달인가를 고심하다가 추미애 장관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추 장관, 이 양반 상당히 강골입니다. 그 법원 판사 할 때도 그랬고, 국회의원 할 때도 그랬고, 민주당의 당대표를 할 때도 상당히 강성 기질을 유감없이 드러낸 분입니다. 윤석열 총장 역시 검찰 내에서는 강골검사라고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강대 강이 부딪히니 당연히 파열음이 생기고, 파열음이 생기니까 쨍그랑 접시 마구 깨져야 됩니다.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네끼리 싸웁니다. 이 싸움에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검찰 개혁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반대, 명분에 대해 있어서는 반대하지 못하지만 가급적이면 검찰의 권한 약화를 막으려는 의도가 상당 부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앞선 세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 검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끝내야 된다라는 나름대로 그 투철한 사명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둘이 싸움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 싸움을 중재해야 될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청와대나 이런 사람들, 그냥 그래 싸워봐, 누가 이기는지 볼게, 이런 식으로 구경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저것들은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들이야, 이런 생각으로 혀를 끌끌 찰 정도로 한심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 싸움의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본 두 번째, 이게 어쩌면 결정적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자기 자리를 걸고 정치를 하려 한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윤석열 총장 처음에 정치할 생각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 양반 평생을 검사로 살았고 검사인 걸 자랑스러워하는 검찰주의자이기 때문에, 본인은 헌법주의자라고 합디다만 제가 보기에는 검찰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총장으로서 자신있게 밀어붙이던 것들이 추미애 장관이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제동이 걸리죠. 또 유사 이래 단 한 번밖에 발동되지 않았던, 그게 김종빈 총장 때였을 겁니다. 강정규 교수 북한 갔다 온 일, 그 문제로 해서 수사지휘권이 발동이 됐는데,
그 이후에 추장관이 들어와서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벌써 3번이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디다 써놨어? 잠깐만. 눈이 이제 아프다. 처음에는 소위 말해서 검은 유착 사건이었죠. 채널A와 한동훈 검사장의 검은 유착 사건 수사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수사 지휘권이 한 번 발동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하니까 두 가지 사건이 같은 사건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둘 다 금융사기 사건은 맞습니다만 등장인물들이 각각 다릅니다. 앞으로 아마 흥미진진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라임 옵티머스 사건 수사 제대로 안 했다. 왜 여당은 하고 야당은 안 하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윤석열 총장을 수사지휘선상에서 배제시키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세 번째는 윤 총장 가족 사건입니다. 장모와 윤 총장의 처가 끼어있는 그 역시 사기 사건인데, 이거 당신 개입하지 마. 윤 총장 발끈했죠. 나 원래 개입 안 했어. 왜 나보고 개입했다 그래? 나 가만히 있었어. 나한테 보고도 하지 말라 그랬어. 장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너 빠져.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이제는 충돌하는 기관차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추장관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윤 총장이 과연 그걸 받을까? 안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웃기고들 있네.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한 말이죠. 총장이 안 받을 재간이 없습니다. 안 받으려면 사표 내야 됩니다. 사표 내도 어차피 수사지휘권은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 검찰청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법에. 그래서 발동이 되면 검찰총장이 뭐라고 하든 일단 그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야기는 뭐냐? 양쪽 다 법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검찰총장대로 자기 자신이 검찰청 법에 의해서 움직이면 되고, 법무부 장관 역시 형사소송법이나 관련 검찰청법에 근거해서 움직이면 됩니다. 충돌할 이유가 그러면 확 줄어들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둘 다 그렇게 안 합니다. 말폭탄부터 막 쏘죠. 총장이 장관 부하 아니다. 맞죠? 총장은 장관 부하 아닙니다. 그러나 법률상 장관이 총장 상급자인 건 맞습니다. 엄격하게 지휘계통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특히 검찰의 지휘계통이 굉장히 엄하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윤 총장이 마음에 안 들면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죠. 야, 당신 말이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것도 이렇게 하고 좀 잘 좀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개된 국감장에서, 국정감사장에서 마구 싸워대니까 시청률은 올라갔다고 합디다. 10%가 넘었다고 하니까 대단한 시청률이긴 한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 대한민국 코미디가 안 돼. 이게 더 재밌거든, 코미디보다. 이게 되겠습니까? 문제는 정치가, 국가 행정이, 검찰청 업무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국민들이 불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불신의 기본에는 뭐가 깔려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둘 다 자기 자리에 앉아서 정치하려고 합니다. 윤 총장,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별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딪혔어. 막 지치기도 하고, 검찰개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돌아가. 이러고 있는데 보수 쪽에서 야, 잘한다 박수 막 치면서 당신은 우리의 태양 이러고 떠들어. 처음에 콧방귀도 안 꼈겠죠.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내가 좀 태양 같기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당신 괜찮아. 진짜 당신 끝내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막 이러면 사실 나는 아닌데 이런 생각 하다가도 옆에서 막 박수 치고 막 이러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점점점 지나가면 뭡니까?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됩니다. 자기 확신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윤 총장한테 주변에서 부추김을 하는 것들이 결국 사람 하나 잘못하면 망가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저는 솔직히 듭니다. 추미애 장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당대표를 했고 장관까지 갔습니다.
문제는 정치인은 정치 안 하면 옛 말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정치인이 선거에서 떨어지면 상같이 개만도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추 장관 입장에서는 당대표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왔습니다. 다음 행보가 뭘까요? 나는 이제 은퇴하겠습니다. 이럴까요? 전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나름대로 뭔가 성과를 거두고자 할 겁니다. 그것이 검찰개혁이고 공수처 설치고 여당과 정치권에 강한 압력을 넣고 있는 검찰을 제압하는 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강한 인상을 심어주면 뭐 대권이든 서울시장이든 무언가를 할 때 새로운 징검다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닥에 깔려 있어서 양쪽은 이미 충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굉장히 비극적이죠. 그리고 어이없죠. 참 꼴값을 떠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한심합니다. 니네 왜 그러니? 니네 일이나 좀 열심히 해. 이런 생각들 안 하겠습니까?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수십 년 동안 정치인들한테 속아와서 정치인들이 한마디 하면 그 다음 이야기가 뭐가 나올지 다 합니다. 다 짚고 다 해설해요. 저희가 이런 방송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선수들입니다. 그런 분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싸워야 되는 건지 정말 추한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자기 일에 충실하십시오. 보병은 총잘 쏘는 녀석이 최고입니다. 경찰은 수사 잘하는 사람이 최고고, 검찰은 뭡니까? 수사 잘하고 기소 잘해서 사회정의, 인권옹호 제대로 하는 게 그게 검사입니다. 법무부는 그런 검찰청 역할 지원해주고 잘못된 거 지적하면서 바로 잡아주고 그게 역할입니다. 자기 역할 열심히 하십시오. 싸우지들 말고. 이제 그 코미디 보는 것도 지겹습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어디로 가는지 몰라. 이산이 아닌 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